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보셨던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이어서 담보물권을 보실 차례입니다. 그 유치권이라고 된 위에다가 써주십시오. 담보물권. 우리가 공부하는 물권은요, 물권법 강론은 어떻게 나누냐면 점유권, 그 다음 소유권,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제한물권. 제한물권에는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있어요. 요거 두 개를 무슨 물권?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제한물권. 소유권의 제한적인 권리. 소유권자로부터 제한적으로 권리를 얻어간 거. 그죠? 그 제한물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물권하고요? 용익물권하고 무슨 물권? 담보물권이 있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뭐가 있었어요? 세 개가 있죠. 뭐하고 뭐?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사용하는 거죠. 남의 부동산 사용하는 거. 담보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 담보 잡은 거죠. 그래서 제한물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용익물권하고 무슨 물권? 담보물권. 자, 그럼 물권이 몇 가지 있는지 볼게요.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 몇 개가 있어요? 8개. 8개를 법으로 딱 법전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그것을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물권은 몇 개가 있어요? 토탈에서 8개입니다. 토탈 8개가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물권은. 법전에다가 딱 못 박아 드렸습니다. 물권법은 철저하게 법조문이요. 법조문을 가지고 분석하셔야 돼요. 왜?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에 이어서 유치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자, 먼저 1절 특성, 두 번째 성립요건, 세 번째 효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특성, 2절은 성립요건, 3절은 유치권의 효력, 4절은 유치권의 소멸입니다. 소멸. 4개로 크게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유치권에 보셔야 될 게 4가지. 자, 먼저 유치권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유치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의 개념, 개요를 먼저 볼까요? 그림을 하나 이쁘게 그려주세요. 을이 건축업자입니다. 업자. 여기는 건축주, 건물주. 건축주죠. 건축주 또는 건물주. 둘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건물 하나 져주셔요. 건물을 하나 져주세요. 여기 5층짜리 건물 하나 집을 져주세요. 그러면 건물주가 업자에게 뭘 주겠다고 그래요? 공사대금. 건물 다 지면 공사대금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그래요. 써주세요. 무슨 계약? 도급계약이라고 그래요. 도급계약. 자, 그대 이름을 불러주세요. 뭐라고 불러요? 도급계약. 도급을 따낸 거죠. 여기다 도급을 따낸 거예요. 건물 짓는 거. 그죠? 예, 그래 공사를 하면 이 업자는 돈 받으면 됩니다. 그죠? 요즘은 불경기라서 그죠? 건설업체들이 잘 공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러죠? 예.
분양이 안 되니까. 어쨌거나 건축업자가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도급계약을 해가지고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공사를 열심히 합니다. 공사를 하면 뭐를 받아야 돼요? 공사 끝나면 공사 대금을 받아야죠. 공사 대금 받을 돈이 생겨요. 공사 대금 받을 돈이 생깁니다. 받을 돈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채권이 생겼어요. 채권이 발생한 거예요. 채권이.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 건물에서 생긴 거예요. 그럼 받을 돈이라고 하는 채권이 발생했는데 그 채권이 만약에 10억이다. 10억. 그럼 이 채권이 어디로부터 발생된 거예요? 뭐 때문에? 무슨 공사를 해서? 건물 공사를 해서 생긴 거죠? 건물에서 생긴 거예요. 건물 공사. 건물에서 발생한 거예요. 건물에서. 그러면 이거를 돈을 받는 게 이 사람은 목적이에요. 업자는. 그죠? 저 받을 돈만 챙기면 돼요. 돈만 챙기면 돼요. 10억을. 이게 10억이다. 채권 10억이다. 그럼 이거 10억만 챙기면 이 사람은 갑니다. 그럼 둘이 거래가 깔끔한 거는 둘이 건물주하고 그 건축업자하고 거래가 깔끔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돈 공사대금 주면 깔끔하게 헤어지는 거죠? 이걸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이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더티한 사람들 많아. 뭐를 안 줘? 돈을 안 줘. 건축주가 돈을 안 줘버려. 줘도 어떻게 줘요? 찔끔 흘려줘요. 그죠? 예. 그럼 뭐를 못 받게 돼요, 이분이? 채권이 생겼는데 뭐를 못 받아, 지금? 공사대금을 못 받아요, 공사대금을. 달라고 그러면 이 채권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는 이 건물을 가지는 거예요?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청구권이에요. 대금 청구권이에요. 대금 청구. 달라는 거예요. 돈 주셔. 누구한테 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건물주에게요. 채무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돈 좀 주시지요. 연말도 됐는데. 나 크리스마스요. 크리스마스. 그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채무자가 뭐라고 그래요? 없는디요. 예. 연락 와요. 없는디요. 조금만 기둘려요. 조금만 기둘르면 돈이 나올 거예요. 나오긴 뭘 나와. 그렇게 한 지 지금 몇 개월인데. 그럼 계속 미루는 거죠? 이 건물주가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건축공사비요. 건축공사비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어요? 빚이 있어요? 채무자요. 이분이 채무자입니다. 이분은 뭐가 된 거고요? 채권을 가진 거고요. 이분은 채권자고 이분이 채무자예요. 돈 줘야지, 돈을. 계속 미루잖아요. 그러면 미루다가 이분이 그냥 계속 쫓아만 다니면 저분이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거나 이걸 어떻게 해버려요? 급하게 급매물로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 건물 어떻게 해버려요? 져가지고 매도를 해버려요. 매각을 해버려요. 매각 처분을 해버립니다. 매각 처분을.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얘가 제3자죠. 뭐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죠? 공사비를 못 주잖아요. 못 주니까 누군가가 이걸 경매를 떼어내버려요. 경매를. 그래가지고 이게 매각이 돼요. 제3자에게. 그럼 건물주가 갑으로 돼요? 제3자가 돼요? 제3자. 얘가 병이다. 병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세주인이 되는 거지. 세주인. 그죠? 질문 드려요. 그럼 이 건축업자는, 공사를 맡았던 이 건축업자는 받을 돈이요. 받을 돈을 누구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누구요? 원래 건물주예요? 세주인한테요? 보세요. 채권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채무자, 이 당사자에게 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이게 채권이라는 게 당사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사자거든요. 당사자. 당사자에게 요청하는 거지 얘는 당사자요 아니에요? 제3자기 때문에 얘가 이 사람한테는 뭐를 할 수 없어요?
공사비요. 공사비 10억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알아. 이분은 이 건물주는 알아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사를 맡겨놓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팔거나 경매로 넘겨버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버려요? 숨어버려요. 숨어버리거나 날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대금은 일부만 주고요. 공사비 일부만 줘서 공사를 하게 해요. 공사를 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건물을 다 져놓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버려. 팔고. 그죠? 그럼 이분은 돈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돈을? 매각대금 있죠?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사비는 안 줘버리고 떼먹고 도망가버려. 그럼 누가 망하는 거예요? 건축업자가 돈을 떼이는 거죠. 지금 이분이 떼이는 거예요. 이분이 돈을 못 받는 거죠. 누구한테 가서 못 받아요? 제3자에게 동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요게 핵심이에요.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누구한테 하는 건 안 돼요? 제3자에게. 제3자가 누구요? 세주인에게는,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요구를 할 수 없어요.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변제를 요구한다, 요구 못한다? 요게 시험 문제예요.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 오케이, 없다. 여기 없다. 왜 없다? 채권이므로. 요게 채권이라는 거죠. 이게 채권이 뭔지 아시나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아시나요? 채권이라고? 채권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하는 거예요. 당사자.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못 해요? 세주인에게는 못 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공사는 열심히 해주고 돈은 못 받고 망하는 거죠. 그래 이런 업자들 많아요. 그랬더니 얼만 그래요? 같이 공사했던 옆에 새끼. 이 사람한테 뭐 받은 사람? 하도급, 하청받은 업자 있어요. 뭐 받은 사람? 하청받은 업자.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을이 뭐를 줬어요? 하도급, 하청을 줬죠? A죠, A. 하도급 업자, 하청업자죠. 무슨 업자? 하청업자. 그럼 이 사람은 계약을 누구랑 한 거예요? 누구랑 한 거예요? 오케이. 이 사람은 계약을 얘랑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이 하청업자는 이 사람도 뭐를 했어요 지금? 인테리어 시공을 했다. 무슨 시공을? 인테리어 시공을 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입니다. 그럼 인테리어 공사비가 이 사람도 받을 돈이 있어요. 받을 돈. 받을 돈이 이 사람은 따져보니까 3억입니다. 3억. 그럼 이거 받을 돈이면 똑같이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 있어요. 이거 채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채권 누구한테 가서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약을 이 사람이랑 한 겁니다. 이 사람이랑 한 거죠? 예. 을이랑 한 거죠. 당사자에게,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을 맺은 누구한테요? 당사자, 을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3억 달라고 요구합니다. 대금 요구예요. 대금 요구. 그죠? 그랬더니 을이 연락이 왔어. 뭐라고요? 좀 만납시다.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래 을이? 나 좀 봐줘. 내가 환장하고. 왜 환장해요? 야가 돈을 안 주고 튀었어. 내가 돈을 받아야 너한테 돈을 결제를 해주지. 그럼 을이 환장한다는 거죠. 나 좀 봐달라는 거죠. 뭐라고요? 제가 안 줘가지고 내가 돈을 못 줘. 그럼 누구도 못 받아요? 하청업자도 못 받는 거죠. 누가 안 주니까요? 이 원인은 누가 안 주기 때문에. 건물주가 돈을 안 주니까 얘도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 갑이 튀어버리면, 갑이 어디를 숨어버리거나 튀어버리면 누구도 못 받고, 을도 못 받고, 누구도요? 하청업자도 못 받는 게 돼요. 이 사람한테. 돈을 결국 떼이는 거예요. 못 받게 돼요. 그럼 양쪽이 다 부도맞게 됩니다. 그죠? 이런 불상사가 생기죠? 이 사람들은 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만? 채권만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채권밖에 없어서 그래요. 채권밖에. 그럼 이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유치권이에요. 이 돈을 안 떼이고요. 이 돈을 안 떼이고 확실하게 받아내는 길이 있다. 그게 뭐다? 유치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청업자가
저 건물 어떻게 하면 돼요? 저 공사를 해준 건물을 점유를 해버리면 돼요. 이 받을 돈을 안 떼이기 위해서, 이 받을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받을 돈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요? 자기가 한 뭐를? 공사를 맡은 건물. 공사를 맡은 건물을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점유를 해버린다 이거죠. 공사 맡은 건물에 점유를 취득하면 돼요. 점유를.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때 점유는, 이 점유는요. 이 점유는 자기가, 하청업자 자기가 점유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또 딴 사람한테 맡겨도 돼요. 자기가 점유를 해도 되고 뭐 해도 돼요? 경비업체한테 이거를 맡겨도 돼요. 자기가 직접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걸 무슨 점이라고 그래요? 직접 점유라고 그래요. 무슨 점유? 직접 점유를 해도 되고 무슨 점유를 해도 돼요? 간접 점유. 이거를 경비업체한테 맡겨놓고 이 사람 일하러 가도 돼. 왜 맡기느냐? 이 사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맡기고 자기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해, 이 겨울에 일을 못해. 그럼 밥 굶어. 돈도 안 주고 제가. 그래서 이분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경비업체에게 맡겨요. 그걸 무슨 점이요? 간접 점유를 해도 됩니다. 간접 점유. 다 돼요, 이거.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됩니다. 질문 드려요. 그럼 여기서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자, 이분이 그냥 이걸 점유를 안 하면, 건물을 뭐를 안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생기죠.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뭐만 있는 거야? 하청업체는? 채권만 있는 거야, 이거. 채권만. 뭐만 있는 상황? 채권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채권만 보유한 거예요. 점유를 해야만 유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점유를 하면 뭐가 생기고? 유치권. 근데 점유를 안 하고 뭐만 있었어요? 채권만 있었어요. 오케이요? 공사는 끝났고요. 인테리어 시공은 끝났어. 잘 들으세요? 그럼 이 하청업체가 이 건물을 점유를 안 하면 누가 점유를 해버릴까요? 건물 점유를 누가 하고 있어? 관리를. 점유나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 주인이 하고 있죠. 저 주인이. 건물 주인이 건물을 뭐 하고 있을까?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캡스 설치해가지고 출입문도 막을 거 아니야. 누가 관리해, 그걸? 주인이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잘 보세요. 주인이 하고 있어. 주인이 하고 있어요. 뭐를요? 점유를. 이 사람은 그럼 뭐만 있는 거야? 하청업체는 뭐만 있어? 채권만 있죠. 그럼 이 채권자인 하청업체는 인테리어 비용 이 3억을 저 건물주에게 가서 받아요? 못 받아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에게만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못 해요, 그럼 얘도? 갑에게는 대금 요구 못해요. 못합니다. 못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계약 당사자 을에게 하는 거지, 갑에게 못해. 됐어요? 그럼 건물 점유 누가 하고 있어요? 건물 점유를? 하청업체가 하고 있어요? 건물주가 하고 있어? 건물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은, 이 하청업체는 유치권이 있어요? 아직 없어? 유치권은 뭐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요. 근데 점유를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 지금? 건물주가 하고 있다, 얘가 건물 점유하고 있다. 그죠? 출입문도 막아놓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금. 건물도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이 업자는, 하청업체는 뭐만 있는 상황이다, 뭐만? 채권만 보유하는 거지, 유치권 아직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분이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을? 부도 날 것 같아. 저기 부도 날 것 같아. 돈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하청업체가 어떻게 해요? 불안이었죠? 그럼 유치권을 얻으려면 이 양반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점유를 해야죠?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를 했던 건물을 뭐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가보니까 누가 쓰고 있어? 건물주가 쓰고 있네. 그죠? 가게로 쓰든가 아니면 영업을 하든가 아니면 집에서 살고 있네. 그럼 이분이 유치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하청업체가 돈을 떼이게 생겼어, 지금.
저기가 곧 뭐를 맞아버리면 부도를 맞아버리면 자기도 부도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제 노숙자야. 소문을 들었어. 저희가 지금 부도 맞을 것 같아요.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안 좋아. 우린 다 들어 그런 거. 그런 거는 빨라. 그죠? 그럼 얘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뭐를 해야 돼 저걸? 붙잡고 점유를 해야만 내가 유치권이라는 걸로 돈을 받아낼 수 있거든. 그죠? 근데 점유를 하려고 가봤더니 누가 살고 있어 지금? 건물주가 살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어 지금. 어쩐데요? Why? 어떻게 해요? 어떻게? How? 예, 1번. 하청업체가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뭐가 돼 있어 거기? 출입문도 막아놔 있어. 그럼 건물주가 점유하고 있죠? 1번. 하청업체가 자, 이 상태에서는 나는 끝이야. 그죠? 채권만 있지 건물 점유 못하면 유치권이 없기 때문에 끝이야. 그래서 건물을 점유하기 위해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주인하고? 협상을 하면 제가 주겠냐고. 안 주지. 그죠? 그래서 이 하청업체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문을 뜯어내고 아니면 경비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밀어내고 어떻게 했어? 강제로 들어가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했어요? 점유를 소나기에 넣어버렸어. 저 주인은 어떻게 하고요? 강제로 밀어내고. 오케이요? 오케이. 그러면 이 하청업체는 유치권을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네? 유치권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네? 예. 이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점유를 얻은 건 하청업체가 점유를 얻은 건 적법하게 얻은 거예요? 강제로 뺏은 거야? 강제로. 그건 뭐예요? 불법 점유일 때는 안 돼요. 불법하게 점유를 하면 안 됩니다. 유치권이 안 생겨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럼 하청업체가 이 인테리어 비용을 안 떼이려면 어떻게 해요? 안 떼이려면? 저 주인이 점유를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점유해야 돼요? 채권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소나기에, 저 건물을 소나기에 넣어야 돼요. 누가 점유를 하기 전에? 주인이 점유를 소나기에 넣기 전에 먼저 점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만약에 누가 점유한 거를요? 주인이 점유한 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면? 강제로 뺏어왔다면 유치권 안 생겨. 오케이요? 오케이.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무슨 점이요? 불법 점유 시에는 유치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 안 된다 이거죠. 인정 안 된다. 불법 점유면 안 되고 적법 점유일 때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양반이 점유를 꼭 자기가 해야 돼요? 용역을 줘도 돼 이걸? 용역을 줘도 되죠?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맡겨도 됩니다. 용역업체한테. 얘가 B다. 이 사람이 보고 점유를 하라고 그러면 돼요. 야, 내 대신에 점유를 해라. 그죠? 이 사람은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러 가야지. 일하러 가야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기다려. 나 먹고 살아야지 빨리 가서. 그럼 누가 점유를 하고 있어?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고 얘는 간접 점유를 해요. 얘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해서 건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돈 받을 때까지. 돈 가지고 와라 이거죠. 돈을 가지고 3억을 오면 내가 이 건물 점유를 넘겨줄게. 그죠? 그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에요. 뭐가 생명? 점유가 이게 유치권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요건?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예,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점유가 무슨 요건이다? 성립요건이고 무슨 요건? 존속. 점유를 이루면 얘가 점유를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점유가 그래 유치권의 무슨 요건? 성립요건. 같이 해보세요. 무슨 요건? 성립요건이고 무슨 요건? 존속요건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이 인테리어업자는 이 용역업체한테 관리를 맡겼어요. 그리고 일하러 갔어요. 그죠? 예.
그런데 저 주인이요. 그럼 주인이 용역업체를 구워 삶았어요. 어떻게 구워 삶았어요? 아저씨, 내가 술 한잔 살게. 아저씨, 술 한잔 사고 내가 돈 좀 줄게. 내가 한 3천만 원 주머니에 넣어줄게요. 그 돈 받고 저 주인이요. 건물주가 뭐라는 거예요? 그 돈 받고 뭐 하시오? 점유를 나한테 물려주고 당신 빠져. 그 저분이 이분한테 뇌물을 쓴 거죠. 뇌물을. 그리고 용역업체 맡은 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관리를 해줘야죠.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누구한테 돈을 받아먹고? 건물주한테 돈을 받아먹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점유를 어떻게 해요? 건물 점유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 있었다니까. 실제 50억짜리가 제 수험생이고 제 수험생이었어요. 네. 이분이 50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용역을 맡은 업체 사장님이 뇌물을 받았어요. 10억을요. 10억을 받아먹고 점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주인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넘겨줬나요? 뺏겼나요? 넘겨준 거죠. 그걸 이분은 원하셔요? 원하잖아. 이분은 원하지 않지만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받아먹고 저 주인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럼 점유를 이쪽에서 해요? 못해요? 이쪽에서 점유를 여기서 해요? 채무자가 해요? 채무자가 뭐를 하고 있어? 건물을 점유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물건을. 그럼 이 양반 하청업체는 유치권을 가진 거예요? 사라진 거야? 사라졌어. 그죠? 즉 유치권이 생기려면 이 채권자가 건물을 뭐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점유를 누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점유하면? 채무자가 점유를 하면 유치권은 사라지고 끝나버려요. 그래도 누가 점유하면 안 돼요? 채무자가 건물을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면 유치권 인정돼요? 안 돼요? 유치권 인정 안 돼요. 유치권은 인정 안 됩니다. 요거랑 똑같아요. 디귿 리을은. 무슨 점유를 해도 안 돼요? 불법 점유여도 안 되고 불법 점유도 안 되고 누가 점유를 해도 안 돼요? 채무자가. 이 채무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돈 받기 위해서 공사비 받으려고 건물 점유하는 게 유치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그럼 이분이 돈 받기 위해서 이 건물을 뭐 하고 있으면 점유를 계속 하고 있어야죠. 그럼 유치권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하청업자는 돈은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요? 돈은 공사비는 을한테 달라고 그래야죠. 그죠? 예. 갑한테는요. 저 건물주에게는 돈 달라고 해요? 못해요? 예, 요 시험 잘 나온다. 여기 별표. 그럼 이 하청업체가 유치하는 이 건물은 누구 건물이에요? 누구 건물이에요? 을의 건물이에요? 을의 건물이에요? 을이 아닌 딴 사람 거야? 오케이. 이 건물이 누구 건물이 아니에요? 을의 건물이 아니라 자기랑 계약을 한 을의 건물이 아니라 누구 건물이에요? 제3자 건물도 되는 거예요. 유치권은. 누구 건물도? 이 사람 건물이 아니라 딴 사람 건물도 되는 거예요. 이게. 딴 사람 건물도 됩니다. 이게. 그죠? 하청주면 이런 일이 생기잖아. 오케이요? 네. 하청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이걸 유치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유치권이라고.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분이 돈을 받으려고, 지금 이분이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뭐 받는 게 목적? 돈 받는 게 목적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돈 받는 거. 이걸 받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거. 점유를 이루면 끝나는 거예요. 점유를 뺏기면, 쟤한테 뺏겨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하고 쟤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분이 뭘 받아야 되는데? 공사비 3억 받아야죠?
근데 저 나이트클럽이 경매를 넘어왔어요. 경매로 일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분이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뭐를 가져야 돼요? 건물에? 점유를 해야죠. 근데 저 나이트클럽이 경매로 저 제3자에게 넘어왔어요. 그럼 나이트클럽은 보통 누가 운영하셔? 예? 예. 업계 아저씨들이 운영합니다. 그죠? 그죠? 그럼 이분들은 누구 때문에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건물을 뭐 하고 있어? 나이트클럽을. 점유를 해가지고 운영을 못 해. 경매 받았는데. 내가 지금 경매를 받았는데, 나이트클럽을 새 주인 돼가지고 경매 받았는데, 얘가 뭐 하고 있어, 얘가? 3억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 해. 3억 때문에. 그럼 저 새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업계 아저씨들이. 강제로. 뭐를요? 이 점유를 어떻게 버리면 돼요? 밀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점유를 밀어내고 얘가 뺏어오면 이 유치권이 없어져, 이게. 이게 없어져. 이 점유를 어떻게 버리면 누가? 새 주인이 어떻게 하면? 밀어내버리는 거죠. 강제로. 그럼 유치권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뭐를 잃으면? 점유를 상실하면 끝납니다, 이게. 뭐를 상실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사라져버려, 이게. 그럼 얘를 밀어낸다는 말은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이게 피를 보라는 거예요, 피를. 피 보는 거 이게 그래. 쇠파이프 들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게 이거야. 이 아저씨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강제로. 그럼 뭐 보는 거야, 지금? 피를 보내는 거죠, 이게. 유치권이 무섭다는 거죠, 이게. 그럼 여기서 뺏겼죠? 절로 뺏겼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 유치권이 살아나려면? 또 여기서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기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점유를 접수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접수했다는 말이 그래 생겼어. 얘가 뭐 하면 돼요? 뺏겼다가 어젯밤에 뺏긴 거를 이틀 후에 사람을 모아서 또 뺏어요. 저기 있는 거를 공격해가지고 접수를 해버려. 이게 접수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상실했다가 도로 어떻게 됐어요? 점유했죠. 그럼 유치권이 도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점유 싸움이에요. 점유 싸움. 등기가 아니에요. 등기가 아니라 무슨 싸움? 이 점유라는 게 물리력 아니에요. 물리력. 그죠? 예. 피 보는 거예요. 피 보는 거. 힘싸움입니다. 힘싸움. 쉽게 말해서 힘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유치권. 그래서 민법 개정안에서는 유치권을요. 거의 다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힘싸움 하는 거야. 힘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죠? 피보기 하고. 예. 자, 어쨌거나 이제 여기 그래도 유치권은 돈을 받을 사람은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돼? 건물을. 점유를 손아귀에 넣어야 된다. 이게 점유를. 무슨 점유 빼고? 뭐하고 뭐 빼고? 누가 점유하는 거? 채무자가 점유하면 아웃이야.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불법 점유하면 아웃이야. 오케이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 이 나이트클럽은요. 이 나이트클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거 새 주인한테. 그럼 이 하청업체는 돈 받으러 가요. 돈 받으러 누구한테 가요? 돈 받으러는 누구한테요? 을에게 가요. 을에게. 근데 건물을 점유를 하게 되면 이 양반은, 이 하청업체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생겨?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생겨. 건물에 유치권이요. 그럼 유치권은 누구한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치권 주장은 누구한테? 누구한테? 계약은 얘랑 했죠? 얘가 아니라 누구요? 갑이든 새 주인이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주장은 누구한테도요? 당사자에게요? 제3자에게? 제3자에게도 가능해요, 이게. 그럼 선생님, 그럼 이거하고 이게 지금 달라지는 거네요. 뭐하고 뭐가? 돈 받는 거. 돈 받는 거는 누구 집에 가야 돼? 누구 집? 계약자 을에게 가서 돈 달라고 가서 사무실 엎어야 돼. 얘는 하청업체는 돈 받으려면 누구 집 가서 사무실 엎어야 돼요? 계약자 사무실 가서 엎어야죠. 근데 유치권은 누구한테 돼요? 유치권 주장은? 제3자, 건물주에게 가서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고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유치권은 뭐라고요? 물권이고 이거는 채권이야. 이게 서로 틀려, 이게.
되셨나요? 네. 이게 하청받았을 때 문제입니다. 하청받았을 때. 하청업자님,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뭐 하셔야 돼요? 건물을? 점유를 해서 소나기에 넣어야 됩니다. 건물 접수해야 돼요. 건물 접수. 접수가 점유입니다. 점유. 오케이요? 자기 점유만 돼요? 간접 점유도 돼요? 단! 무슨 점이요? 적법하게 점유를 소나기에 접수해야 됩니다. 이거 싸매가지고 저거 강제로 뺏어오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치권의 특성 1. 우물물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다. 우가 뭐냐? 우선변제권이에요. 우가 뭐예요? 우선변제권이 없다. 두 번째, 물은 뭐예요? 물상대위요. 물상대위가 없다. 물상대위는 뭐냐? 거기다 써보세요. 물상대위에다 써보세요. 건물이 불나면, 건물이 불났을 때 화재보험금에서 돈 찾아가는 권리. 건물이 불났을 때 어디에서? 화재보험금에서 돈 찾아가는 권리. 그걸 무슨 권리라고 그래요? 물상대위권. 요게 유치권에는 없어요. 그럼 저 건물이 불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유치권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불나면 끝나버려. 그래서 물상대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건물이 불나면 안 돼요. 불 안 나야 돼요. 물상대위를 못 받아. 다음 2번.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설정계약이 필요 없고 등기가 필요 없다. 밑줄 그세요. 뭐가 필요 없어요? 등기가 필요 없다. 그럼 옆에다 뭐가 필요해요? 밑에 있어요. 점유가 성립요건이고 동시에 존속요건이다. 별표. 뭐가 요건이에요? 점유가 별표. 점유 위에다 쓰세요. 접수를 해라. 접수. 건물 접수를 해라. 점유. 거기 점유에다가 쓰세요. 무슨 점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두 번째 무슨 점유? 적법하게 점유를 해라. 그거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2절 보세요. 2절. 밑에 절. 2절로 넘어갑니다. 성립요건 보세요. 성립요건은 물건에서 채권이 발생해야 돼요. 뭐에서? 타인의 물건. 누구 물건에서? 타인의 물건 위에다 쓰세요. 타인 건물이요. 물건 위에다 타인 건물. 타인 건물에서 뭐가 생겨야 돼요? 채권 발생. 채권이 뭐예요? 받을 돈. 채권 위에다 쓰세요. 무슨 돈? 받을 돈. 받을 돈이 발생할 것. 뭐에서? 어디서 생겼어요, 그게? 건물에서 채권, 받을 돈이 생겼다고. 그거를 그림을 또 거꾸로 그려놨는데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했는데 직원이 이게 지금 글자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자, 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요. 이 채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거 받을 돈 10억은? 건물에서 생긴 거죠? 그럼 이 채권하고 건물하고는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을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 결련성 없다. X라고 돼 있죠? 거꾸로 돼 있다. 있다. 그림을 지금 잘못 그렸어요. 갖다 붙였는데 잘못 붙였어. 뭐하고 뭐가 결련성이 있다. 연관성. 결련성 위에다 쓰세요. 연관성. 거기다 써보세요. 받을 돈이 어디서 생겼다? 건물에서 생겼다. 공사해준 건물. 받을 돈이 어디서 생겼다? 공사해준 건물에서 발생할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 뭐하고 뭐가 연관돼 있다? 건물하고 뭐하고 연관돼 있다? 받을 돈, 채권이 연결돼 있다. 연관된 걸 뭐라고 그래? 연관된 걸? 결련성이 있다고 그래. 결련성이 있다.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봅시다. 여기 보세요. A가요, 공사를 맡은 업자입니다, 업자. 근데 갑이 건물 질 때, 아파트를요, 가동,
나동, 다동, 세동이 있어요. 건물 한 동 졌어요? 세 동을 졌어? 세 동을 졌죠? 자, 그런데 A가 가동에서는 돈을요 다 받았어요. 돈을 다 받았다. 근데 어디서? 나동에서 돈을 못 받고 다동에서는 돈을 다 받았다 이거죠. 오케이요? 예. 그러면 얘가 받을 돈이 만약에 이거 10억이다, 10억. 그럼 10억을 받으려면, 이 채권 받으려면 어느 걸 가서 점유를 해야 돼요? 어느 걸? 어느 걸 접수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느 동을? 나동을 가서 접수를 해야죠. 왜? 이 돈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 돈 10억이. 나동에서 발생한 10억이죠. 그럼 이 사람이 받을 돈 채권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나동에서. 그럼 나동 건물하고, 나동에 있는 건물하고 뭐 하고요? 채권하고가 뭐가 있다? 연관돼 있다. 연관된 걸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써요. 연관성을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이요. 법률 용어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법률 용어니까. 왜 어렵게 하냐고요? 법관들이 그렇게 했어. 법관들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분이 나동이 아니라 어느 거를요? 가동을 접수하면 돼, 안 돼? 유치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돈이 어디서 생겼어? 어디서? 나동에서 받을 돈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분이 점유를 해야 되는 건 어느 걸 점유해야 돼? 나동을 점유를 해야지만 유치권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결련성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다 별 5개 하세요.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련성.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결련성을. 결련성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요 다 곁다리야, 곁다리. 이걸 뚫어야 돼요. 결련성이라는 말을 뚫어야 됩니다. 이걸 뚫어야 돼요. 그 물건이, 이 건물이 누구 건물이에요? 자기 건물이에요? 남의 건물? 타인의 건물이어야 돼. 타인의 건물.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 물건을 뭐 해야 돼요? 그 건물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에 보세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돼요, 안 돼요? 되죠? 쓰세요다. 인정된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돼요. 밑에. 두 번째, 적법 점유 되죠? 적법 점유 돼요. 그럼 옆에다 적법 점유의 반대가 무슨 점유? 불법 점유는 안 돼요. 불법 점유 시에는 유치권 안 돼. 불법 점유를 할 때는 유치권 인정 안 된다. 그 다음 채무자가 누구예요? 건물주가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 시험 잘 나와요, 그거.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럼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자기 물건이요? 타인의 물건이요? 타인의 물건에서 뭐가 생겨야 돼요? 채권이 발생해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이 있어야 돼. 결련성! 무슨 성? 연관성. 이 채권이 어디서 생겨야 된다고요? 이 건물, 내가 공사해준 건물에서 생겨야 된다고. 그죠? 질문 드릴게요. 차를 제가 2대 가지고 있어요. 차를 2대 가지고 있어요. 제네시스 가지고 있고 그랜저 가지고 있어요. 2대가 다 고장났어. 그래서 카센터에다 맡겼어. 맡기는 걸 무슨 계약? 도급계약. 무슨 계약? 도급계약. 도급계약했죠? 그럼 그 카센터에서는 뭘 받아? 수리비 받아야죠. 그럼 수리비 안 주면 차 줘, 안 줘? 그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죠? 근데 수리비가 제네시스 100만 원, 그랜저 50만 원 나왔어요. 그죠? 예. 근데 제네시스하고 그랜저가 각각 다르죠? 100만 원, 50만 원. 그죠? 그럼 100만 원에 받을 돈 어디서 생긴 거예요? 제네시스를 수리해줬기 때문에 받을 돈이죠? 그럼 100만 원짜리 채권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제네시스하고 100만 원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결련성이에요. 엉뚱하게 뭐예요? 그랜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랜저하고는 결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탁소에다 옷 맡기는 것도 유치권이에요. 그럼 세탁소에서 옷을 맡기죠? 그럼 거기서는 이 세탁물 맡긴 사람한테 뭘 받아야 돼? 세탁비 받아야죠. 세탁비를 줘야만 거기다 뭐를 줘? 옷을 줘. 그게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밍크코트를 맡겼어. 밍크코트하고 와이셔츠하고 남편 거하고. 그죠? 근데 내가 여자분이, 이 배우자가 와이셔츠 세탁비는 다 줬어. 그거 얼마 안 하니까. 그죠? 근데 뭐는 안 줬어, 지금?
밍크코트 세탁비는 안 줬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내가 근데 오늘 계모임을 가야 돼. 그럼 계모임 가려면 내가 뭐가 필요해? 밍크가 필요해. 남편 와이셔츠는 그거 내가 알게 뭐야 그거. 그죠? 그래 가서 뭘 달라고 그랬어요? 밍크 좀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다 뭐라는 거예요? 아유 세탁비를 줘야죠.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고요? 내가 와이셔츠 값 줬잖아. 그럼 저기서 뭐라고 날라와?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법적으로 세련되게 결련성이 없어. 뭐하고는? 밍크하고 이 와이셔츠하고는 별개니까. 이해되세요? 별개라는 말을 결련성이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럼 내가 그 밍크 코트를 찾아오려면 뭐를 줘야 돼요? 밍크 코트 세탁비를 줘야만 그걸 찾아올 수 있죠. 예, 이게 결련성의 개념이다. 확실히 이해되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 판례나 학설의 학자들은 그 밑에 보세요. 물건에 관하여 뭐가 발생할 것? 채권이 발생할 것. 물건, 동그라미야. 물건이 뭐야? 건축물. 건축물에 관하여 뭐가 발생해야 돼요? 채권. 채권이 뭐예요? 받을 돈. 채권이 발생할 것.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결련성. 됐나요? 예. 밑에 보세요. 건물 수리로 수리비 채권에 의해서 임차인이 건물을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수리비 채권이 생겼죠? 어디서 생겼어? 어디서? 건물에서. 그럼 건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건물. 그 다음 수리비 채권에 동그라미야. 채권. 그럼 뭐하고 뭐가 연결하세요? 화살표로 연결해야 돼. 화살표로. 채권이 어디에서 생겨졌어요? 건물. 건물에서 뭐가 생겼어? 채권이 생겼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이 있다. 그 건물을 가서 접수해야 돼. 접수. 두 번째,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건물에 관해서 뭐를 지출했어요? 유익비.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럼 유익비 받아야죠? 유익비 옆에다 쓰세요. 유익비 채권. 채권 생겨. 채권. 그 채권은 어디에서 생겨요? 건물. 건물에서. 그럼 건물하고 유익비하고 뭐가 있어요? 결련성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원에 갔더니요 진돗개가 잘 놀고 있잖아. 꼬맹이가 조카애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걔를 가서 때렸어. 그죠? 걔가 살짝 맞으면 가만히 있는데 세게 맞으면 걔가 어떻게 해요? 물어버리죠. 누구를 물었어요? 애를 확 물어버렸어. 그죠? 애를 확 물어버렸어. 그러면 애 아빠나 애 삼촌은 가서 뭘 잡아야 돼요? 개를 잡아야죠. 그죠? 개를 못 잡으면 뭐가 없어?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개를 못 잡으면 그럼 나는 뭐만 있어요? 손해배상 채권만 있어. 손해배상해달라는 뭐만 있어? 채권만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붙잡으면? 개를 붙잡는 순간 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유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유치권. 거기다 쓰세요. 뭐를 붙잡아야 돼요? 진돗개를 붙잡아야죠. 붙잡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생겨요. 그죠? 개를 붙잡는 거죠. 개를 붙잡아야 돼. 그죠? 개를 붙잡아야 됩니다. 잡았다가 놓치면 어떻게 돼요? 점치권이 소멸돼요. 네, 여기 있잖아. 아까 이게. 점유를 상실한 거죠? 끝나불어. 그죠? 뭐를 붙잡으면? 개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유치권이 생깁니다. 그럼 개를 붙잡고 있으면 누가 찾으러 와요? 예, 그럼 뭘 받으면 돼요? 수리비를 달라고 그래요? 수리비를 달라고 그래요? 치료비. 치료비를 받아야죠. 치료비 주셔. 그죠? 당신 강아지가 우리 조카애를 물었으니까 뭐를 주셔? 수리비나 치료비나 비슷해요. 여기를 다치면 뭐를 받아요? 예, 그게 수리비지 뭐까짓 거. 그거를 결련성이 있다고 그래요. 밑에 결련성이 부인되는 거 있죠? 거기 별표하고 그건 나중에 볼게요. 그건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조금. 다음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넘기면 2번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할 것. 점유에다가 동그라미 빡 치세요. 이거 아까 공부한 거 1번. 쌍괄호 1번. 직접 점유만 돼요? 간접 점유도? 간접 점유도 불문한다. 오케이. 불법 점유자한테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됐죠? 불법 점유자는 안 돼요. 그런데 쌍괄호 2번 보세요.
쌍괄호 2번은 물건을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동그라미야. 채무자가 물건을 뭐 하고 있어? 직접 점유해요. 거기 밑줄 그으세요. 누가 보관하고 있어? 보관을 채무자가 건물을 보관한다 쓰대요. 채무자가 건물을 관리 중이다. 채무자가 물건 밑에다. 물건이 뭐야?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채권자가 간접점이에요. 그럼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유치권 성립 안 됩니다. 시험 잘 나와요. 별 3개. 누가 관리를 하면 안 돼요? 누가 관리하면? 채무자가 관리하면 유치권 안 되는 거예요. 쌍괄호 3번 어렵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그 다음 우측에 3절 보세요. 3절. 큰 3절. 유치권의 효력. 효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첫째, 유치권자의 권리 보세요. 권리에. 권리 바로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거기 동그라미 그거 별 3개 하세요. 경, 유, 비, 간, 과. 경이 뭐예요? 경매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치권자는 저 건물을 뭐 하면 돼요? 이 사람은? 경매 붙이면 됩니다. 경매권이 있습니다. 경매권. 두 번째는요. 유가 뭐예요? 유치적 효력이 있다. 유치적 효력. 유치가 뭐예요? 유치가?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해서 버티는 거예요. 점유해서 버틴다. 버티기. 돈 받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돈 가지고 와. 그래야 내 강아지도 주고 집도 줄게요. 버티는 거죠? 그걸 무슨 요력이라고 그래요? 유치적 요력이라고 그래요. 무슨 요력? 유치. 유치라는 말이 점유를 하는 거예요. 점유. 세 번째, 비가 뭐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 무슨 상환?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아, 글씨 그 강아지를 진돗개를 데리고 왔잖아요. 뭐 받으려고? 수리비. 아, 예. 수리비든지 치료비든지 돈 받으려고 기다려도 안 와. 그래 어떻게 해서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그죠? 뭐 받으려고 그래 지금? 애 치료비 받으려고. 그죠? 아, 그런데 이놈의 진돗개가 뭐를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남의 집이라고. 시위를 하잖아 얘가. 그죠? 시위를 하면서 버티잖아 얘가. 얘가 밥을 안 먹어. 그러더니 시름시름 할래? 질문. 이 진돗개를 굶겨 죽인다? 죽지 않게 먹인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아, 유치권이 사라져. 걔가 죽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침대를 걔한테 내주고 자기는 어디로 갔어? 예, 거실로 쫓겨났어요. 뭐를 살리기 위해서? 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돈을 받아, 돈을. 됐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얘가 뭐예요? 얘가 소위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밥 안 먹어. 그죠? 그래 이제 급해졌어. 그래 어떻게 했어요?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병원에서 뭐래요? 영양제를 먹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영양제 맡겼어요. 영양제 맡겨. 그래서 3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 비용을 뭐라고 그래요? 비용, 영양제 주사 맞은 거. 그거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4번은 간이 뭐예요? 간이 변제 충당. 간이 변제 충당이에요. 변제 충당. 변제에 충당한다는 거죠. 충당시킨다. 이건 뭐냐? 강아지는 경매하는 게 돼야 돼. 원래 강아지 물건 뭐 할 수 있어 이거? 유치권자는 뭐 붙일 수 있어? 경매 붙이면 되죠. 경매해가지고 돈 받으면 돼요. 돈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런데 강아지는 경매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불편해. 데리고 가는 것도 그렇고 법원에서 그게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경매 대신에 뭐를 해요? 변제 충당이라는 말은 뭐냐? 강아지 소유권을, 강아지를 경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대신 취득하는 거예요. 대신 취득하는 거예요. 뭐 대신에?
치료비 대신에 강아지를 갖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간이 변제 충당. 강아지로 변제를 충당하는 거예요. 변제에다가. 그럼 경매를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경매를 안 하고 강아지 가지면 돼요. 강아지를. 단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법원의 허가. 이거를 해도 됩니다. 변제 충당을 해도 돼요. 변제 충당. 그 다음 마지막에 과가 뭐예요? 과실수취권. 무슨 수취권? 과실수취권입니다. 과실수취권. 과실수취권. 과실이 뭐냐? 임대료 수입입니다. 무슨 수입? 임대료 수입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유치권자가 임대료 수입을 자기 받을 돈에다 충당하면 돼요. 임대료 수입을 차지한다. 그걸 무슨 수취권?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과실수취권. 그래서 유치권자가 누리는 권리 5개가 뭐였어요? 머리 글자 땁니다. 첫째가 뭐? 경. 두 번째가 유. 그 다음에 비. 세 번째가 간. 과. 경유값이요. 경유값이 올라가지고 간과하면 안 돼요. 간과. 경유비 간과하면 안 돼요. 예, 이게 유치권자의 권리. 별 3개. 다음 4번 뒤로 넘기세요. 4절 뒤로 넘기세요. 소멸사유. 유치권 소멸사유의 별표.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24회 시험에. 작년에 나오면 내년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뭐. 예, 안 나와요. 예. 자, 그럼 볼게요. 소멸사유 볼게요. 첫째, 점유상실이요. 뭐 상실? 점유를 상실했다. 그럼 유치권은 끝나불어. 그죠? 강아지 줄 클러나면 안 돼요. 강아지 줄이 풀려가지고 도망가면 끝이야. 그래, 강아지 묶어놔야 돼. 어디다? 침대에다가. 그죠? 침대에다 묶어놔야 됩니다. 예. 자기는 거실에서 살고. 두 번째, 상당한 뭐 제공해요? 담보 제공이요.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제공. 강아지 주인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담보를 맡기고 강아지 찾아갈 수 있어. 뭐 제공하고? 상당한 뭐 제공하고? 담보를 주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쓰세요. 뭐 대신에? 강아지 대신에 다른 담보 맡긴다. 강아지 대신에 뭐 맡긴다? 진돗개 대신에 그럼 뭐 맡기면 돼요? 다른 강아지 하나 맡겨주고 데려갈 수 있어요. 그걸 무슨 제공이라고 그래요? 담보 제공이라고 그래요. 담보 제공. 다른 말로 이런 말을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대담보 제공이라고. 대담보 제공. 다른 담보, 강아지 대신에 다른 게 맡기고 데려갈 수 있다고. 그 주인이 강아지가 또 있다. 그러면 그 진돗개는 꼭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강아지 데려가고 거기다 뭐 주면 돼요? 다른 강아지를 인질로 잡히고 데려오면 돼요. 그죠? 세 번째, 목적물 멸실하면. 뭐가 멸실하면? 목적물이 멸실하면이 뭐예요? 강아지 죽으면. 거기다 쓰세요. 뭐 죽으면? 강아지 죽으면 유치권은 소멸해. 그럼 거기다 써보세요. 건물이 불나면. 거기다 써보세요. 건물이 불타면. 써보셔요. 건물이 불타면. 유치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고. 채권은요? 예, 거기다 써요. 채권은 남아있다. 그럼 뭐만 사라져? 유치권만 사라지고 뭐는 남아있어? 채권은 별도요, 별도. 아, 그럼 요 말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유치권하고 채권은 같은 개념이다, 별개 개념이다. 별개라는 거예요. 뭐 따로? 채권 따로, 유치권 따로예요. 유치권은 강아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개를 점유를 해야 되는 거고, 채권은요? 강아지하고 상관없이 뭐를요? 주인에게 돈 받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 따로? 유치권 따로, 뭐 따로?
채권 따라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죽어도 강아지는 죽어도 뭐는 남는다? 채권은 남는다. 그죠? 오케이. 다음 4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은 소멸해요. 뭐가 소멸하면? 채권이 있어요? 소멸했어? 채권이 시효로 사라졌죠? 그럼 유치권은 끝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요. 나머지는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유치권을 재밌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누리는 막강한 권리가 뭐예요? 권리 5개가 뭐? 경유비 뭐라고요? 간과. 간과하면 큰일 나. 그 다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 성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받을 돈 있는 채권자가 그 건물을 뭐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을 점유를 해라. 점유를. 이것만 알면 유치권은 다 연결이 된다. 되셨나요? 네, 유치권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잡고 갑니다. 다음 장 저당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